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직후 수도 테헤란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장 이란과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주도한 암살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시리아와 레바논, 이란까지 확산할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봅니다.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중동 위기 상황을 어떤 수준으로 진단하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는 공식적으로 4차례 이제 큰 전쟁 치렀잖아요. 이번 사태가 혹시 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정도는 아닌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판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고 있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저항군의 그 뒤 배경에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란을 궁극적으로 이번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란을 그림자 전쟁에서 끌어내서 직접적으로 한 판을 붙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혼자 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혼자 이란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미국이 끼어들 수밖에 없고요. 미국을 끌고 들어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은 받지만 참아서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와, 지금 형국이 그렇군요. 네, 그런 형국입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마스 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뭐 겨냥해서 타격한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거였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가 그동안은 계속 까타르에 있었어요. 네네. 그럼 까타르에 있었을 때도 죽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까타르에 있었을 때 죽이지 못하는 게 만약에 까타르에 있었는데 하니에를 죽였다. 그러면은 까타르와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요.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가만히 있질 않죠. 이란으로 간 거를 주목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하니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이란의 적의 심장부에서 적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정확하죠. 어느 나라도 너희들이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없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아마 모사드의 정보력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거를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다 인식하고 있고 사실이니까. 네, 굳이 뭐 확인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사실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에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모사드의 책임자가 미국 CIA 국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뒤있었을 때는 적어도 미국은 지금 우리는 몰랐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마스 지도자가 테헤란 호텔에 머물다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상황. 무슬림 세계에서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하면 호텔은 아니고요. 호텔 아니에요? 호텔은 아니고 군사 기지일 겁니다. 군사 기지. 그러니까 군이 사용하는 거주처.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그 폭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확인을 했는데요. 혁명 수비대가 쓰고 있는 그러한 건물인데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인데 거기에 직격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외국 손님을 불러서 그런데 외국 손님인데 좀 작은 행사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식. 중요한 행사인데 다른 손님들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신변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아무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안가에다가 모셔놨는데 그 안가를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치욕적인 거잖아요. 안보가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바꿔 생각. 하니에 암살은 이스라엘이 지난 2004년 하마스 창시자 아흐메드 야신을 살해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하마스 괴멸을 노렸지만 실패했어요. 하마스는 결국 2006년 이후에 인구 200만 넘는 가자지구 이제 통치하게도 됐고요. 자, 이번에도 하마스 체제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뭐 한이에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하마스의 지도부가 거의 지금 괴멸 상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이에도 죽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계속 폭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가자 지구의 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네. 야흐야 시너와르하고요. 예. 그리고 무하마드 다이프가 있는데 이 무하마드 다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7일에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모든 작전을 짰던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 쪽에서 확인을 안 해줬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하마드 다이프 죽은 거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의 지도부들도 가자에서는 이제 야흐야 시누아르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은 와해를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조직이 와해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한이에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마스의 다른 지도자가 안 생기느냐. 바로 또 다음 지도자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죽는다고 해서 와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격은 있겠죠. 네. 중동 전역에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지목해서 핏값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수단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란이 대응할 수단은요. 네. 마치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어든다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이란도. 그러니까 예. 지금 이란은 분명히 이번 그 사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할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 드론이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뭐 미사일이 사용됐다든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힌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한적인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네. 맞는 제한적인 네, 공격. 이란이 어떤 전면적인 전쟁으로 나가는 건 일단은 자제한 채. 네, 전면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란에서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이란이 공군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하고 싸워도 공군력이 전면적으로 갈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공군기들이요. 예. 다 구식이에요. F-14. 도저히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돼요. 네, 최근에 우리가 그 F-4 그 퇴역시켰잖아요. 네네. 그 이란에서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그 29가 언제 겁니까? 수호이 24 전부 다 최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그 아랍 세계 가지고 있는 공군력에 안 돼요. 그래서 전면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란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이란이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란이 아니더라도 이란을 네. 지원하는 이란이 그리고 지원했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라크 저항군 이런 대리군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때릴 수는 있죠. 네. 사실 그동안 확전 징후는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시리아와 접한 골란 고원은 물론 하마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헤즈볼라가 버티고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네. 이제 대표적 사례고요. 자, 결국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전쟁을 계속 유도하려는 그런 일련의 그 작업들이랄까 뭐 그런 움직임일까요? 이스라엘에?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요. 예. 이번에 적어도 2가지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휴전 협상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휴전 협상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 휴전은 원래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휴전 협상의 하마스 쪽 대표가 이번에 이스라엘이 죽인 이스마일 하니예요. 예. 휴전 협상 대표를 죽였는데 휴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럼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휴전을 하면은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휴전 협상 대표를 죽이면 그냥 휴전 협상이 원천 봉쇄가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휴전을 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요.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월 7일 전쟁에 책임을 물을 거고 네. 그러면은 총리직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큰 무자비한 그 학살을 당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하고 휴전하냐 이런 국민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질 잡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렇죠. 인질을 빨리 데려와라. 그런데 총리는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총리가 전쟁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아주 이유군요. 나쁘게 보면은요.
국민의 안전을 자기의 정치 생명과 맞바꾸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자기 정치 생명과 맞바꾸고 네, 있다. 자기 정치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안 좋죠. 인기가 안 좋죠. 근데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자기가 새로 선거를 할 수 있는데 하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하는 겁니다. 2026년까지 총리직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휴전 협상을 깨버린 거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총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에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란과 미국 사이가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를 흔들어 놓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라면 이 두 가지는 성공한 거죠. 그렇죠. 자, 일각에선 이란에서 개혁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방과 관계 개선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는 와중에 네. 이스라엘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맞습니다. 그 분석도 내놓거든요. 네네. 실제 개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신임 이란 대통령 역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부러 찬물을 끼얹은 거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 다음 날 그 취임식 끝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일종의 국가적으로는 잔치인데요. 예. 잔치에 온 손님을 상대방이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 이란인 거 보호도 못했고요. 그 신임 페제케시안 대통령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은 좀 약간 좀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좀 그럴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이 그 정치적 공간을 좀 좁혀놨나요? 좁히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페제스키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국민들이 그 선거를 보이콧하는 마음까지도 있으면서도 페제스키안을 열방적으로 밀었던 이유는 좀 경제를 해봐라. 경제 회복. 경제 회복을 해봐라. 제재를 어떻게 그동안 쓰는지 봉쇄됐던 경제를. 제재를 해제해봐라. 예. 그래서 사실 페제시키안이 내걸었던 것도 제재 해제와 경제 정상화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도 의회가 지금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다들 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도와서 페제시키안을 도와서 좀 경제를 좀 살려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를 두고 자기 잔치에 온 손님이 죽었는데 뭐 이 사람은 죽었는데 뭐 큰일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는 했지만 수사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복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외교를 유연하게 이끌려는 그러한 거에는 큰 흠을 주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 새로운 페제스키안인가요? 그 네. 이 지도자가 그럼 지금 이제 경제를 살리라가 국민들의 제일 그 요구사항 제일 그 맞습니다. 화두인데 그다음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 회교 원리주의에 의한 여성들의 어떤 인권 억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있는 그 지도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니까 보통 페제시키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란에서 역대 나는 개혁파다라고 공개적으로 한 사람 중에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고요. 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전전 루하니 대통령은 개혁파가 아니에요. 중도파예요. 네. 근데 개혁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느냐면 말하는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보통 이슬람 성직자만큼의 꿀한 암송 능력과 시아파의 그 지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히잡 시위한 사람들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슬람 시아파의 중요한 인물인 알리 이맘이 얘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것과 얘기를 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보수파 뭐라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파,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향이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데 네. 보수파 입장에서도 쉽게 이 사람을 막 네.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네.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얘기를 할 때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보수파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0184님이 하마스는 이슬람 어느 종파인지요? 하마스는 순니파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주목받는 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저항의 축입니다. 네. 이스라엘 반대한 연대 세력으로 하마스와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모두 이란의 이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들 무장 단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서 이란이 뭘 얻고 있는 겁니까? 팔레스타인 해방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하고 이게 목표고요. 결국엔 그 팔레스타인 해방하면서 지금 아랍 지역에서 이란은 사실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아닌데도 아랍 지역에서 강력한 자기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랍 지역까지 다 정복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란이 다른 아랍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0184님이 질문한 거하고 제가 관련된 질문 지금부터 할게요. 근데 무슬림은 말씀하신 대로 다수 수니파하고 소수 시아파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종주국 이란 맞죠? 네. 헤즈볼라는 시아파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하마스는 수니파인데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치 군사적 지원 종교를 뛰어넘는 차원인가요? 그렇죠. 그 종파하고 상관없이요. 네. 이들은 한 가지 목적하에 묻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네, 팔레스타인 해방이기 때문에 네. 팔레스타인 해방된 다음에는 이들이 서로 노선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묻혀 있고 네. 이란은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종파와 상관없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대전제가 이들 사이 어떤 공통 분모다. 네. 이런 네.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무슬림 지역 패권 분쟁 거론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미국 중재로 외교관계 수립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란 측이 이를 막기 위해서 하마스를 동원해서 유례 없는 납치 살해 테러 사태를 초래했다. 그래서 가자 전쟁이 촉발됐다. 맞습니까 일단? 이란이 사주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도 당황스럽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란이 이 하마스의 침략을 사주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항상 뒤에서 백업하고 지원하긴 하는데 네. 이 사태에 있어서는 이란도 전혀 당황했어요. 몰랐어요. 헤즈볼라도 몰랐고 이란도 몰랐고 그래서 사실은 화를 냈어요. 야, 니네들 하려면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정교하게 하든지. 논의를 하고 했어야지. 네. 그런데 아마도 하마스는요 마음이 급했고 자기네들이 뛰어들어가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네. 무시무시한 학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진짜 뭐 올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큰 전쟁을 위해서 계속 자극할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요, 북이란 핵입니다. 그래요? 이란 핵을 어떻게 쓰니 부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전쟁을 불사하겠다. 네, 근데 혼자는 못한다. 네. 혼자 하긴 힘드니까 미국이 끼어들어야 되고 미국도 그걸 알아요.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면 미국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네, 미국 그 말했습니다. 이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위험하면 우리는 참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더더욱 이란이 전쟁을 하기 힘들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래 나도 그럼 한번 해볼게. 러시아, 중국 우리가 다 해가지고 너 한번 해볼게. 뭐 그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전되기가 쉽지는 않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공군력도 많이 딸리는데 네. 거기다 미국까지 날아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어렵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네, 것 어렵습니다. 같고요. 네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지역 패권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네. 좀 이렇게 해결책을 찾기도 정말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손잡고 했던 이유는 공통의 목표가 이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더 이상 적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경제 공동체로 같이 가려고 그러고요. 사우디로서는 만약에 1대1로 사우디하고 이란이 붙는다면 사우디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지상군이 안 돼요. 네. 사우디는 공군력은 좋지만 지상군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것은 공멸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 묶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경제 우선의 정책을 폈는데 갑자기 하마스가 전쟁이 나니까 지금 사우디도 하마스 편 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 드는 건 아닙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벌이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여기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 정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물론이고 사우디, 이란 등 모든 이해 당사국에게 미국이란 나라가 일단 우선 고려 대상일 것 같은데 미국의 선택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끌려 들어오는 거 그거 말고 미국이 좀 선호하는 선택지 뭐가 있을까요? 자제죠. 네. 자제. 그러니까 지금 확전을 얘기하고 싶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고요. 네.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고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 이상 확전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돌발 변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불가피한 상태가 된다면 몰라도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도 오스틴 국방장관이 불가피한 전쟁을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미국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네요. 미국은 절대 지금 전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전쟁이 나면은 이 선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리스도 전쟁 싫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전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앞두고는 자꾸 중동 문제를 어쨌든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바이든에서 카멀라 해리스로 바뀌었지만 자꾸 중동 문제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언급하기는 싫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트럼프도 얘기 안 하고 지금 해리스도 얘기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원죄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왜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초기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을 했었어야 돼요. 휴전 안 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봐주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요. 모두가 확전을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절대 전쟁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확전이 근데 되면은 약간 통제가 안 된 면도 있어요. 싫은 얘기를 꽤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이든도. 근데 그 이상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싫은 얘기를 하면서도요. 무기를 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번 네타냐후가 이번에 해리스를 보면서 조금 뜨끔했던 게 해리스는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네. 그래서 해리스에게 한번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일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해리스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약간 이제 속된 말로 간을 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차가웠다고. 도발했다. 예, 이게 미국을 갔는데 네. 바이든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해리스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해리스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해리스를 좀 높게 평가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게 약간 해리스가 좀 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좀 완고한 입장인데,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바이든도 사실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대처법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